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좀 과도하게 쉬운 시험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6월달에 1등급이 1%대가 나오면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에 대한 압박을 좀 느낀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힘 조절이 좀 실패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은 10%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선지들 중에 매력적 오답, 그러니까 정답 보기와 간격이 좁은 보기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지문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언정 정답을 좀 손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 지문 자체도 6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읽히기 쉬운 내용들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번 시험보다는 확실하게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6월 시험과 9월 사이 그 어딘가쯤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쉬운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단 어려운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시험상의 결과값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6월 시험지를 특히 더 많이 분석을 해보시고 평가원이 요즘 보기들 간의 간격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답률 탑5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토리아 시대 잉글랜드는 산업혁명의 완전한 발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의 잉글랜드에는 완전한 산업혁명의 발달이 이루어져 있었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봅니다. 자, 영국은 첫 번째 산업적인 국가가 되었고 세계에서, 그리고 1850년대쯤에는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첫 번째 산업국가와 그리고 첫 번째 국가가 became의 보어로 병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 first nation 뒤편으로 to 부정사가 붙어서 수식어로 지금 쓰여있는 형태죠. 그래서 수식어를 마저 완전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뭐보다? 농업에 고용된 사람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농업 종사자보다 산업 종사자가 더 많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고 했죠. 자, 어법 문제. employed에 지금 밑줄이 쳐 있습니다. 과거 분사에 밑줄이 쳐 있으면 반대 보기를 employ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잡으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mploy라는 동사가 누구를 고용하다 혹은 적용하다의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능동이 되었으면 employ 뒤편으로 목적어가 쓰였겠죠.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형태상으로도 과거분사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수동으로 해석을 했을 때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1번 보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답이 되기 어렵겠고요.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팽창하는 무역은, 자, 이 뒤편으로 동사가 위치합니다. 동시에 일어났다. 이 영국 제국의 확장과 함께 이 팽창하는 무역이 동시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팽창하는 무역은 막대한 부를 영국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는 형태죠. 하지만 이러한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2번 보기. 부사의 밑줄이 쳐 있는데요. 부사의 밑줄이 쳐 있는 경우에는 반대 보기를 형용사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 even이라는 단어가 보통 심지어라는 부사로 사용되는 게 좀 익숙하시겠지만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균등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ly가 붙으면 균등하게라는 부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evenly라는 부사가
distributed를 꾸미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이 distributed는 지금 부사의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부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크게 답이 될 확률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업가의 개인들, 즉 자수성가한 이 개인들은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와 영향력의 위치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노동계층의 많은 비율들은 과도하게 붐비는 큰 도시의 빈민가로 강제되었고, 그 큰 도시의 빈민가 뒤편으로 수식어 붙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했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에 밑줄이 쳐 있네요. 그러면 보통 반대보기가 수일치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결국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어를 찾아보자면 large sections에서 복수의 형태로 지금 주어가 위치했기 때문에 수일치 복수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 앞부분까지는 산업혁명의 기원지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뒤에서부터는 지문 중반부서부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균등하지 못한 부의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북쪽의 공장 지역은 가장 최악의 예시 중에 몇몇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설, 뒤편으로 나오는 이러한 소설과 같은 의식 있는 소설들에 영감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 보기 앞에 and가 있고 이 and 뒤편으로 바로 위치한 단어에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다는 건 이 inspired라는 단어가 무엇과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앞에 보면 이 provided라는 동사와 지금 병렬로 내용상 묶여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능동으로 쓰는 게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에는, 그러니까 북쪽의 상황은 이러했고, 그리고 남쪽의 상황에서는 런던이 있었는데, 이 런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지금 동격으로 뒤편으로 붙여서 썼죠. 세상에서 당시 이미 제일 큰 도시였었던 영국이 그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모든 범죄와 악과 이런 미저리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수식어가 지금 붙은 형태가 되는데, 이 whose로 시작하는 수식어가 앞에 있는 명사들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whose라는 관계대명사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whose라는 관계대명사 뒤편으로는 소유격을 제외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whose 뒤편으로는 명사가 빠진 자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뒷문장에 있었던 소유격이 앞에 있는 선행사와 중복되면서 소유격이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야 할 명사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whose가 아닌 대시나 which와 같은 주격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어야 되겠죠. 근데 whose 뒤편으로 보면 result from이라는 동사가 바로 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지금 주어가 삭제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whose 대신에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시나 which가 사용이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논의냐면 왜 나방들이 빛에 끌리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방들은 왜 빛에 끌릴까? 그 논의에 대한 합의는 대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절의 내용이 뭐냐면 나방들이 빛에 끌리는 게 아니라 이 나방들은 빛에 의해서 땡땡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위해선 구문이 하나 필요한데요.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는 B인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나방이 빛에 끌리는 이유에 대한 논의, 그 논의를 통해서 나온 합의는 결국 나방은 사실 빛에 매혹되고 빛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나방들은 그 빛에 의해서 땡땡된다는 것이다 라고 의미가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은 우리가 이 해당 문장 구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은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이 아마도 이 attracted랑은 좀 대조되는 뉘앙스로 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not so much A as B에서 A와 B가 대조되는 성격으로 보통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빛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 이유를 통해서 빛으로 끌려간다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는 추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문 후반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명사들 사용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데이는 나방들이 되겠고 여기서의 댐은 빛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당 문장에서 not so much A as B의 구문이랑 대명사가 잘 안 잡히신 분들은 정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빈칸 다음 문장부터는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에 대한 구체적 힌트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다음 문장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감각의 과부하가 된다. 근데 그게 어떤 과부하냐면 뒤편으로 수식어 붙었죠? 그 나방들을 길을 잃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나방들을 홀딩 패턴으로 넣어버리게 되는 감각적 과부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sense 뒤편으로 패턴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 holding pattern이라는 게 평소에는 자주 보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holding pattern이라는 게 사실 항공 용어예요. 이게 언제 사용되냐면 항공기들이 보통 그 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일정한 고도와 경로에서 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도는 것들을 holding patter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이 sense부터 pattern까지 내용 취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disorient부터 insect까지만 보셔도 전반적으로 문장이 하려는 이야기는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holding pattern이 결국 상징하는 건 그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걸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 빛이 감각적으로 너무 과부하를 일으켜서 이 나방들의 길을 잃게끔 만들고 결국 그들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나방들을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는 것이다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뒤편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이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흐 밴드 티어리라고 불리는 어떤 한 가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방들이 이 빛의 광원 근처에 있는 어두운 지점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C와 head가 병렬이 되겠네요. 여기서의 head는 머리가 아니라 무엇 방향으로 향하다의 동사가 됩니다. 왜? 빛에서 도망치기 위해 라고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hypothesis부터 이어지는 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구체적 하위 개념 진술이 되겠죠. 이 나방들의 길을 잃게끔 만든다는 감각적 과부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첫 번째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방들은 사실 이 빛에 끌리는 게 아니라 빛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어. 근데 이 나방들은 이 빛 근처에 있는 어두운 지역을 보면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역설적으로 빛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해당 문장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마흐가 해낸 연구 결과가 사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요게 빛의 광원이라고 보고 이 빛의 광원에서 나오는 요 빛이 형성되는 영역, 이 바운더리 끝,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는 사실 요 바운더리 이 지점이 사실 이 대조 효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빛과 멀리 떨어진 어둠에 비해서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방은 빛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빛과 어둠이 만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만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까지만 취득하시면 되냐면 사실 나방은 빛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빛을 향해 가는 거야. 요 내용까지만 잡고 계시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요 전반적인 이 흐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두 번째 사례가 붙는데요. 어떤 내용을 기술을 하냐면 또 다른 이론이 말하길 나방들은 그 광원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coming부터 a source까지가 지금 light를 꾸미는 수식어가 되겠죠.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산된, 확산된 혹은 분산된 후광으로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광은 센터에 암점이 있는, 어두운 점이 있는 분산된 후광으로서 인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어떤 의미냐? 이 나방들은 빛이 나오는 지점을 보면 사실 이 광원 자체는 나방들한테는 되게 다크한 형태로 보이고 이 광원에서부터 형성되는 요 빛의 지대가 밝아 보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나방은 요 빛을 피하기 위해서 광원의 가장 가운데 지점인 이 어둡게 느껴지는 이 지점을 향해서 나방들은 비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방들, 빛을 피하는 시도를 하는 그 나방들은 그 상상의 포탈을 향해서 비행을 한다. 여기에서 imagined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요 광원의 가운데에 검은 점처럼 느껴지는 요 지역은 실제로 까만 게 아니라 나방이 느끼기에 나방의 상상 속에서의 암점이기 때문에 상상의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건 나방들을 사실 빛의 광원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시키는 형태가 되겠죠. 자,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들이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 때 그들의 참조점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뱅글뱅글 아주 무기력하게 돌게 된다. 그 포털에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방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광원으로 날아가면서
광원을 참고를 하면서 가는데 나방들이 비행하는 위치에 따라서 참조점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방이 바라보는 방향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방향의 변화로 인해서 나방들은 계속 요 지점에서 빙글빙글 도는 형상이 돼버린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정확하게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사실은 나방은 빛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빛에 붙잡혀서 요 근처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라는 내용만 대략적으로 파악하신다면 지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나방에 익숙하다. 어떤 나방이냐면 현관 등을 빙글빙글 도는 나방에 익숙하다. 그들의 비행은 아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빛의 당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라고 해서 문장이 종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빈칸에 들어와야 될 부정적 이유라는 건 이 빛에 의해서 도망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나방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한계로 인해서 그냥 빛에 의해 그냥 붙잡혀 있는 것이다 정도의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보기는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첫 문장에서 이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 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잡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얘는 그 통신 기술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문장의 내용을 끌고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해석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technology라는 표현보단 skill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공학적 기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잡고 출발하셔야 전반부의 내용이 취득이 되실 겁니다. 물론 첫 시작에서 통신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못 잡고 가셨다고 하더라도 뒤편으로 나오는 이 예시들을 통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Technologies of Communication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후행 내용을 통해서라도 수정을 보셨어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신 기술의 사용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즉 이 통신 기술을 쓸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투자의 종류일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투자냐? 장비와 인력에 이루어지는 투자의 종류일 것이다. 그 투자의 종류라는 게 무엇인지 세미콜론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투자를 했는지. 자, 여기에서의 댐이 지칭하는 건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투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보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통신 기술을 사용할지 안 할지가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내용을 다시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통신 기술을 과연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할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거기에 투자된 투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 통신기술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통신기술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문 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보장이 없냐면 그 투자가 반드시 이 통신의 형태에 있을 거라는, 땡땡한 통신의 형태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이 전반부에서는 사실 찾기 어렵고,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적 힌트가 뒤편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뒤로 나오는 문장들의 내용들을 결합해서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자본에
소유권이 보통 상업적인 조직의 손에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통신시설의 현대화는 오직 그 잠재적인 이익 가능성에 기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이 통신 투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기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로는 commercial organizations라고 이야기했죠. 사기업의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결국 이 통신 설비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 통신 설비에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익, 그러니까 돈이 돼야만 통신 투자를 하도록 보통 결정하게 돼 있어. 이런 구조로 통신의 투자가 발생해 라고 지금 논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문장 예시로 이어지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광섬유 통신 케이블에 설치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아프리칸 대륙 전역에 그 광섬유 통신 케이블의 설치를 한번 고려해봐라. 자, 많은 아프리칸 국가들이 이 발달에 연관되어 있지만 그것의 운영 구조는 향할 것이다. 그 접근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할 것이다. 자, 표현 하나만 보고 가자면 비동사 뒤편으로 oriented라는 과거 분사가 붙고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전치사가 등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어디 쪽을 혹은 어디 방향으로 향하다 혹은 향하게 되다 정도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통신선 발달 그 과정에 연루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운영 구조는 여기에 돈 낼 수 있는 사람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 왜? 기본적으로 통신 투자는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만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 투자에 대한 운영 자체가 거기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 계속 묶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많은 국가들, 그 통신선을 교육이나 정보에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은 해서 수식어가 information까지 붙어가지고 앞으로 꾸미고요. 그걸 너무 비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통신선에 접근하는 걸 불가능하다, 통신선에 접근하는 게 이용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find라는 동사 뒤편으로 목적어 목적보호의 형태가 붙으면 오를 오씨라고 생각하다, 인지동사 인식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시 목적어, 그리고 그 뒤편으로 붙는 expensive와 그 뒤로 붙는 unavailable이 목적 보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좀 빈곤한 국가에서는 여기에 접근할 생각도 못해. 사실 요 통신 기술의 투자 자체가 돈을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돈 안 내면 쓰게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국가는 그걸 사용할 생각도 못해 정도의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 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그 발달, 이 통신, 광섬유를 비롯한 통신 인프라의 발달이 투자 기회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라고 지금 붙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의 전체적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즉
통신 기술의 발전은 대중의 요구나 수요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재적 이익을 노린 투자에 의해 통신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 어조와 논조를 가지고서 작성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을 한번 먼저 한국말로 추론을 해봅시다. 빈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투자들, 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들이 꼭 땡땡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 통신기술의 발달에 실제 유인이 아닌 가상의 유인, 그러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지금 빈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은 대중의 요구 혹은 대중의 수요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기술의 발달은 대중의 수요에 의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게 대중의 수요, 대중의 요구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런 거에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질은, 그러니까 즉 도시의 품격은 어떤 선택적 활동, 여기서의 선택적 활동은 자발적 활동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 뭐 예를 들면 산책을 한다던가 어디 영화관에 머무른다던가 하는 활동들을 optional activities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칭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질은 이 자발적 활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즉 도시가 질이 좋아야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자발적 활동을 마음껏 하고 기분 좋게 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so that 구문이 사용됐다는 점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머무르는 활동의 정도는 종종 사용될 수 있다. 어떤 측정 막대로서, 여기서의 측정 막대라는 건 측정 기준이 되는 거겠죠. 뭐에 대한 측정 기준이냐면 그 도시의 질에 대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공간에 대한 측정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 대절 뒤편으로 붙는 이 staying activities라는 건 결국 앞서 이야기한 자발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도시의 질이 자발적 활동에 너무너무 중요해. 도시의 질이 어떻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자발적 활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 그렇단 이야기는 자발적 활동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머무르는 활동들,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다닌다기보단 도시의 어떤 특정 지점들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머무르는 활동 그 자체가 도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머무르는 활동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도시의 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다음 문장 매칭시켜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보행자들, 도시 안에 있는 많은 보행자들은 꼭 좋은 도시의 품질의 지표인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표현 하나 보고 가자면 not necessarily 같은 경우엔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필수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행자라는 표현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staying activities랑 대조되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도시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행자들이 많아야 그 도시가 좋은 도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시에 보행자가 많다 그래서 그게 꼭 좋은 도시의 품질을 보증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도로 위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도시의 각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게,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게 더 좋은 도시라는 걸 방증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 라는 내용으로 지금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뒤편으로 더 부연해서 하이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이 주변을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건 어떤 신호일 수 있냐면 불충분한 이 교통 선택권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 사이에 먼 거리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어. 즉 도로 위에 보행자들이 결국 많다는 건 그 도시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타고 다닐 교통수단이 별로 없거나 이 도시에서 필수 기능을 하는 관공서나 은행들 같은 것들이 거리가 멀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공간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것이, 머무르는 활동이 도시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논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로 it이라고 주장될 수 있어. 여기에서의 it은 가주어로 보셔야겠죠. 그 뒤편으로 나오는 대절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주장될 수 있냐면, 도시, 어떤 도시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지 않은 도시가 종종 좋은 도시를 보여준다라고 주장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해당 내용은 앞서 우리가 첫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내용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재강조해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다음 문장에 로마와 같은 도시라고 구체적인 도시명이 나오면서 앞서 나왔었던 논지에 대한 구체적 하위 개념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기보단 앞선 논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논지의 내용을 보강해 주려는 의도가 강하겠죠. 자,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 광장에 앉아 있거나 광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많은 수가 눈에 띈다. 뭐가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고 문장이 구성됐고,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문장이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사용된 문장은 이 it is와 that을 삭제하고 보시면 해석하기가 가장 편한데요. 그래서 the large부터 working까지가 한 덩어리의 주어로 형성되고, 그리고 뒤편으로 is부터 동사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 보통 이 도시의 질이 높은 도시를 상징하는 사례인데, 높은 퀄리티의 도시를 상징하는 사례가 되는 거겠죠. 이 로마를 보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서 앉아있거나 서있지 걸어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앉아있고 서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it이 지칭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아야 빈칸을 찾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it은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앉아있거나 서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앞서 봤었던 요 머무르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무르는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필수적이어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땡땡이기 때문이다. 지문의 전체적 주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시의 질이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뒤편을 보지 않아도 답이 될 수 있는, 답을 고를 수 있는 논지는 뽑아낸 상태이지만 뒤편으로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워. 여기서의 it도 지금 가주어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뒤편으로 붙는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됩니다. 자, 뭐가 어렵냐면 이 도시 공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 어려워. 어떤 도시 공간이냐면 이렇게 많은 유혹적인 공간이 있는 도시 공간, 머무를 만한 유혹적 공간이 있는 도시 공간에서는 그냥 계속 움직이기가 사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성당도 너무 머무르기에 좋고, 광장도 머무르기에 좋고, 여러 가지 머무르기에 좋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아. 어딘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건 결국 이 도시가 좋은 도시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 도시가 좋다라는 걸 의미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머무르는 행위를 하는 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정도로 도시의 질이 좋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내용으로 빈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많은 복합단지들이 있어. 어떤 복합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지나가고 멈추거나 거의 머무르지 않는 복합단지라고 해서 수식어가 뒤편으로 후행했네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같은 사람들이 최대한 머무르고자 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냥 사람들이 지나쳐가는 도시들도 있다라고 해서 대조되는 사례를 마지막 문장으로 줌으로써 지문을 종료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을 골라보자면, 자, 1번 도시의 질이 매우 유혹적이다. 그러면 바로 도시의 질이 좋다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 주어가 대절로 붙었죠. 사실 거의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루소에게 이러한 의존성은 동료애나 심지어 사랑을 넘어서 인간이 되는 과정, 바로 그러한 과정으로까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문장 문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extended 뒤편으로 전치사구가 두 번 연달아 붙어서 extended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루소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의존,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 간의 유대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동료애나 사랑을 넘어서 인간이 되는 과정 그 자체 정도로 중요했다 정도의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인간 간의 유대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인간이 될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인간에 대한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소는 믿었다고 합니다. 뭘 믿었냐면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잠재력의 어떤
그 꾸러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그 잠재력의 실현은 적극적인 다른 사람, 타인의 관여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구조 간단하게만 조금 살펴보고 가자면 이 every individual과 a bundle 사이에 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are와 둘이 병렬이 됨으로써 이 대절이 두 번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전체적 문장 구조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otential 뒤편으로 whose라는 관계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가 잠재력을 수식하고 있겠죠. 자,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루소 생각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여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건 결국 앞서 이야기했었던 인간 간의 유대를 통해서 후천적 완성이 된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결국 그리고 이 후천적 완성의 실현은 다른 사람, 타인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재진술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의 발전은 사회적 과정이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과정은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인간 간의 유대, 타인에 대한 의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기 충족은 불가능한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다음 문장에서 노출된 자기 충족이라는 개념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사회적 과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참여랑은 정반대의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기 충족이라는 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혼자서 실현시키는 건 완전히 불가능한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해봅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여기서 much of the time이 한 덩어리의 부사로 사용되고 뒤편으로 rousseau부터가 주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ousseau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것이 아니기를 바랬다. 여기서 그것이 아니기를 바랬다는 건 자기 충족이라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랬다 라고 대명사와 대동사가 사용된 거겠죠. 즉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로빈슨 크루소는 루소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책이었고 그리고 루소는 이 사회적 삶이 주는 불확실성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열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원래 이 인간의 유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의 유대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자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랬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but 이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전반부의 논지가 재진술되는 형태로서 빈칸이 채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글들은 document, 기록하고 있다. 자, 여기서의 document라는 단어는 문서라는 명사가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다라는 타동사로 사용되었고 그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빈칸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부터 clarity까지는 한 덩어리의 전치사구로서 지금 사이에 끼어있는 수식어가 된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가 쓴 글은 기록하고 있어 아주 명료함을 가지고서 목적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올 내용은 결국 앞서 루소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었던 자아의 발전과 발달은 인간 간의 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스스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빈칸으로 들어올 내용은 지금 지문 전반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지만 지문 후반부까지도 한번 해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그리고 집단적이다. 여기서 상대적이고 집단적인이라는 표현도 사회적 유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꼭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not entirely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정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앞서 봤었던 not necessary랑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친절함이다. 자, 이 하이프는 친절함을 부연하는 부연 설명으로 들어왔고요. 그 뒤편으로 대절부터가 kindness 뒤편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사용돼서 it is that 강조 구문을 해석하는 제일 쉬운 방법 it is that을 삭제하고서 보면 kindness가 문장의 주어 그리고 그 뒤편으로 이어지는 비동사가 동사 그리고 the key가 보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되고 해당 형태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자면 친절함은 이러한 집단적 존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도로 문장이 마무리됐네요. 이 하이픈 안에 있는 요소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 친절함이라는 건 루소는 뭐라고 이 친절함을 루소는 이 PT라는 항목 아래에서 분석을 했고 이 PT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에는 연민으로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흉과 스미스가 그것을 정의하기로는 공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이 친절이라는 개념이 집단적 존재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라고 지금 문장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빈칸에 들어올 내용, 그의 글이 담고 있는 내용, 자아의 발전은 인간의 유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스스로 충족되고 실현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기를 한번 찾아본다면 자 3번 이 개개인들의 형성 그의 감정적 유대에 의한 개인의 형성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정적 애착 그리고 감정적 유대라는 게 위에 이야기했었던 인간 간의 유대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자 우리가 나머지 보기들 몇 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 이 자기 충족의 발달 문학 작품들을 통한 사실 루소는 자기 충족을 원했지만 자기 충족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은 정반대의 보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남자의 발전, 남자의 생성, 그의 노력을 통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같은 이유로 정반대의 보기가 되겠죠. 루소는 스스로 충족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에 대한 유대가 인간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4번 모두 다 반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